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조폭 박철민에게 거액을 받았다? 한때 세상을 뒤흔든 이 폭로, 결국 박철민의 거짓으로 드러나며 그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근 법정에서 박철민 단독 범행이 아닌 그 뒤를 조종한 충격적인 배우가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 증언에 나선 김영진은 억울하게 이용당하여 모든 내막을 꿰뚫고 있는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거물급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작극을 기획한 몸통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 배우의 정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으로. 그래가지고 박철민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장영하 변호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근에 대법원에 확정이 됐죠. 확정됐죠. 이건 이렇게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김영진도 보니까 성깔이 있어. 너무 빡친 거야. 박철민이 소설을 쓰면서 자기를 끌어들이니까 2023년 5월에 김영진이 변호사를 통해서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해요. 여기서 무고로 걸었구나. 고소하는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크게 진전이 없다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2달 후에 검찰이 갑자기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해버려요. 그랬어?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끝날 뻔한 사건이 이재명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에서 당선되면서 기소가 돼.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제 준비기일 끝나고 첫 번째 본 공판에서 김영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니, 신기하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신기하네. 그렇다면 김영진이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김영진이. 증인. 재판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 처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하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법정에서 하는 거는. 어제 말 무지하게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어제 김영진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8번. 박철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줘서 곧 가석방을 받는다고 안양교도소에서 떠들고 다닐 때도 이 사건은 수사한 적도 없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법정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만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검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방송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검사가 이제 9번 자료를 보시면 물어봅니다. 대박이네. 어쨌든 무고 재판에서는 처벌을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검사가 박철민의 처벌을 원하세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검사, 언론, 국민의힘 박철민의 아버지 외에 다른 분들도 연관성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2017년 수사 당시부터 강력부 김땡땡 검사한테 가서 조직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고 또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데 수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여기 2017년이 핵심이네.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수사를 벌였다. 조폭들을 수사하다 보니 이재명이 나온 것인지 그걸 엮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허위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얘는 한 명은 처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고 박철민은 2017년 중앙지검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할 때 협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철민이 나중에 이재명 플러스 김영진 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내용, 그러니까 허위 사실 내용 대부분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즉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게 아니고 2017년 중앙지검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이게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 그러면 어제는 이제 작정을 하고 와서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많이 안 올까봐 아예 나중에는 써온 거를 읽더라고 그냥. 쏟아내는구나. 왜냐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10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마찬가지로 김영진 씨가 법정 증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되어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야. 어제 이 말은 이제 주장이잖아요, 일단. 근데 김영진 말고 한 명의 증인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조폭 임모 씨. 임모 씨도 2017년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제가 오면서 다시 통화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사실이다. 2017년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우리 조직원들끼리 했다라는 증언을 이제 오늘 오면서 또 통화한 거예요. 대박이네 이거. 그러면 김영진이 주장이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검사들의 말처럼 실제 3달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희 사건과 이재명을 묶어서 방송을 했고 언론에서 지원 사격을 하려는 듯 그할 1차 방송 때는 사건 발생 5일 전 확인된 CCTV 등에 의하면 이전 폭행으로 인해 뇌부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2차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사망 사인이 딱딱한 통으로 머리를 맞아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똑같은 내용으로 살인 기소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영진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가 중앙지검에서 야구 방망이로 그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서 잔인하게 여기 그러니까 둔기로 맞아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태국에서 사망했잖아요. 네. 태국에서 사망했으면 태국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다 부검이고 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검안이고 그 검안 태국 자료를 보니까 두개골 정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폭행의 흔적은 있는데 뭐 둔기로 맞아서 여기가 함몰되거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김영주의 주장이 뭐냐면 아까 상해치사 하면 한 5, 6년이면 나옵니다. 징역 한 5, 6년이면 되는데 협조하면 그걸로 해주고 안 협조하면 넌 살인.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협조 안 했더니 그할 방송이 나오면서 자기가 수사받았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지금 이 김영진의 주장 중에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법의학 뭐 전문가 등 누구도 했는데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그리고 그 출혈에 의한 사인으로 판명된다라고 이분들이 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야구 방망이로 뒤에서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심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공소장 변경 안 하고 그냥 형이 확정되긴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자기가 수사받은 내용과 방송의 내용이 일치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야, 이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재판이잖아요. 네. 김영진이 6월 10일인가 광주지방법원에 또 옵니다. 그땐 직접 와요. 화상이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내용 중요하잖아요. 화상으로 할 얘기가 아니야. 화상 증인이 안 돼. 우리가 저기 뭐 알아서 저거 할 테니까 법원에서 할 테니까 김영진 씨 그때 꼭 와서 여기서 얘기 다 해요. 좋아. 그때는 많은 언론들이 좀 들어가서 네. 이 재판을 참관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파악한 것은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경찰이 사실은 대충 수사하고 덮은 게 많습니다. 그때 민주당도 고발하고 뭐하고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금 이 이재명 조폭 연루서 관련해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사. 경기 남부경찰 재수사. 재수사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고인지 뭔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지금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라고 해서 근데 이분들 얘기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사관한테 전화를 받기로는 박철민의 무슨 단순 무고 이렇게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다. 배후 박철민의 단독범으로 끝났잖아요 사건이. 단독범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배후가 누군지 찾으려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요 정도 얘기했으면 언론도 이제 경기 남부청에 전화해서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경기 남부청이 진짜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 이거 엄청 큰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이상해요. 이해한 거. 그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만 해도 본인을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줄 건데 공을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공을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 전에 이제 대선 출마를 했으니까 네.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후보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다투긴 서로 했죠. 네거티브 엄청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 족쳐서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와, 진짜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될 사건이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